자, EBS 올림포스 기출독해 고1 11강 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디지털 테크놀로지스예요. 어, 디지털 기술은요, are essentially 본질적으로 related to 연관되어 있다. metaphors. 메타포는 그 은유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디지털 메타포는요, are different from linguistic ones in important ways. 중요한 방식에서 언어적 그 원스가 가리키는 건 메타포스가 가리키는 언어적 은유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면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언어적 은유는요 패시브하대요. 오케이? 수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in the sense that 엄청 중요합니다. in the sense that 어떠어떠한 점에서라는 뜻이에요. 어떠어떠한 점에서. 자, 이거는요 in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쓴다기보다는 여기서 더 센스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 the sense와 in that은 똑같은 것이고 이때 that은 동격의 that이기 때문에 이 that이요 여기로 쓰이거나 여기로 쓰이거나 둘 다 위치로 쓰이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in that 혹은 in the sense that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어떠어떠한 점에서 수동적이냐 하면 관객이요, 독자가 needs to choose to actively enter the world proposed by the metaphor. 이 은유에, 아이고, 이 은유에 의해서 제시된 이거죠. 은유에 의해서 제시된 세상에 이 독자가요, 그러니까 언어적 메타포는 독자가 적극적으로 들어갈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수동적이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섹스피어의 은유 Time is a beggar, 시간은 구걸자다, 거지다 라고 하는 은유에서 관객은요 is unlikely to understand the metaphor, 이 은유를 이해할 가능성이 적대요. Without cognitive effort and without further engaging Shakespeare's prose요. 시간은 구걸하는 자다라는 말만 딱 들으면 딱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인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이제 뭐라 해야 돼,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딱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술적 은유는요 액티브하대요. 능동적이래요. 오케이? 그리고 종종 imposing, 강요적이다. In the sense that 똑같죠. 어떠한 점에서 they are realized in digital artifact that are actively doing things예요. 실제적으로 그 어떤 것을 하는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be realized는 실현된다는 거죠. 수동태. 그리고 forcefully changing users meaning horizon이요. 사용하는 사람의 의미의 영역을요, 의미의 지평, 호라이즌 지평을 강력하게 바꾸면서가 되는 콤마 ing니까 분사 구문이에요. 콤마 ing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적 은유는요, 우리가 그냥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컴퓨터를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그렇죠? 집에 있는 개인용 PC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왜 데스크탑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해를 못 한다고 해서 이거를 안 쓰면 안 돼요. 그냥 데스크탑은 데스크탑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예. 뭐 인터넷 이러면 왜 인터넷일까? 핸드폰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왜 그런 단어를 쓰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도 그냥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쓸 수가 없으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죠, 사실은. 컴퓨터에 폴더라고도 있죠, 폴더. 그죠? 폴더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폴더와 이렇게 매칭시키면 되고, 마우스. 어? 마우스죠. 예, 마우스. 마우스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술적 은유라고 하는 것은 어, 일단은 그 의미의 지평을 강력하게 바꾼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마우스가 이 마우스가 아니지만 어쨌든 의미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실현이 된다는 것은
중종 우리가 그냥 다 알아챌 수 있는 것이고 강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창작자들은요. 일반적으로 offered to는 뭐말 여유가 있다는 뜻이요. require A to B예요. A가 B 하도록 요구하다. 그들의 잠재적 독자들이 to wonder how the metaphor works. 어떻게 이 은유가 작동하는지를 독자들이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지 뭐 설명하고 이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the selling point는 판매 포인트인데 이제 매력이라는 뜻이요. 예, 매력은 뭐냐 하면 기술의 유용함이 at first glance야. at first는 처음에 딱 보면 이런 뜻입니다. at first glance는 첫눈에 명백하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랩탑 뭐야? 무릎 위에 올려서 하는 노트북이라는 개념으로 작고 무겁지 않고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문학적 은유, 즉 셰익스피어는요. is loved in part.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에 사랑을 받냐 하면 이 작품의 의미가 is not immediately obvious. 이게 중요한 거죠. 즉각적으로는 명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학 작품의 은유는 한번 딱 읽었을 때 뭐지? 라고 이런 고민을 하고 사람들이 계속 읽어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이런 거구나 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그리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뭐를 관객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셰익스피어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사랑을 받는 것이고 반면에 기술적인 은유가 뭐야 이게 생각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아무도 안 사죠. 직관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이 문학적 은유와 기술적 은유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문학적 은유는 처음부터 잘 이해가 안 가고 사람들이 좀 이해하고 더 생각을 하면서 코그니티브 에포트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야지 더 사랑받는 것이고 기술적 은유는 바로바로 활발하게 그렇게 우리한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첫 번째 볼 때부터 명백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 11강 3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